루팡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 출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출제하는 방법이 문제 입력에서 문제를 묶어서, 그죠? 묶어서 여러 문제를 입력해 놨고요. 거기 문제은행 관리에서 그 문제은행에 저장된 그 그룹이 아니라 묶음들을 선택해서 출제를 할 수 있었죠. 그죠?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출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야 이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출제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테스트, 이거 해가 꼬인다. 테스트 출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여져요. 타이틀 한번 해볼게요. 문제 문제를 문제를 선택해서 내는 출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과목을 붕어로 한번 선택해볼까요? 그리고 응시 그룹을 가물치, 루팡 패밀리, 뱀장어, 순보 패밀리, 여기에 걸리는 그룹으로 출제된 테스트, 그러면 자동 채점, 직접 채점 있죠? 자동 채점은 뭐냐면 그 학생들이 이제 지금 출제하는 이 테스트에 응시할 때 답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채점이 마무리가 돼요. 그럼 쉽겠죠? 관리자가 따로 손 안 대도 되게. 자, 다음에 직접 채점 뭐냐면 관리자가 직접 채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테스트 출제하는 이 테스트에 응시한 학생들의 답안을 제출하면 나중에 관리자가 직접 그 답안지들을 보면서 채점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객관식 문제일 경우에는 자동 채점 해놓으면 좋아요. 관리자가 손댈 것도 없고 문제가 날 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관식 문제일 경우에, 그죠?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건데 이순신이 정답이야. 주관식 정답.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순신 장군님, 또 다른 학생은 성웅 이순신 그렇게 썼어요. 그럼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다 맞는 답이잖아요. 이순신이니까. 근데 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순신이 아니면 그냥 틀린 거예요. 다. 그래서 성웅 이순신도 틀린 거고 이순신 장군님도 틀린 거예요. 이순신만 정답인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주관식 정답일 경우에, 주관식 문제일 경우에. 그래서 그 주관식 문제는 그 자동 채점하지 마시고 직접 채점으로 설정해서 나중에 관리자가 채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관식 중에서도 파일을 업로드 받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관리자가 직접 들어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해서 확인을 해야 이제 그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럴 때도 직접 채점으로 선택해 놓고 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접 채점으로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그 학생들이 전송한 답안지를 직접 보면서 채점을 하게 된다는 거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공개가 있네요. 성적 공개, 비공개. 공개는 뭐냐면 성적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한테는 당연히 공개가 되죠. 자기 거 성적이니까.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어떤 성적이냐면 내 성적을 다른 회원들한테도 공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개를 해놓으면. 비공개를 해놓으면 다른 회원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고 내 성적은 나만, 본인 자신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개는 내 성적은 내가 확인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다른 학생의 성적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떤 시험 응시했고 몇 점 맞았고 몇 등 했는지 정도의 그 성적을 남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공개를 해놓으면 이 테스트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을. 아시겠죠? 자, 이제 시험 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은 이제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 안에만 이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이 테스트가 아직 안 됐거나 이 테스트 날짜가 지났거나 그러면 이 테스트에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 없이 아무 때나 응시할 수 있게 하려면 시험 기간 없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제한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이 설정한 그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를 제출을 해야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 프로그램 상에서 학생들이 테스트를 응시하는 중간에 제한 시간이 딱 되면 강제적으로 그때까지 시간이 딱 되는 그 시간까지 체크했거나 입력했거나 업로드했던 답안을 전송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답안을 전송시키고 바로 테스트를 종료를 시켜요. 강제적으로 이 프로그램 상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만약에 제한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내를 해주세요. 제한 시간 안에 풀어야만 된다. 안 풀면 못 푸는 것들은 그 시간 지나서 못 푸는 것들은 틀린 거로 간주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한 시간을 난 안 쓰겠다, 그냥 널널하게 편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제한 시간 없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시 유형이 있네요. 볼까요? 한 문제씩 응시하는 게 있고 한꺼번에 응시하는 게 있어요. 자, 한 문제씩 응시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한 문제씩 응시하는 거예요. 한 문제를 풀고 그 답을 저장하고 그럼 다음 문제가 딱 보여져요. 그럼 그걸 풀고 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보여지고 또 풀면 다른 문제 또 보여지고 이렇게 하나의 한 문제씩만 보여지면서 그 테스트를 풀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한꺼번에 응시, 요거는 이제 그 하나의 페이지에 출제된 문제들이 다 보여져요. 한 페이지에. 해서 그 페이지에서 뭐 객관식 같으면 정답을 체크하고 주관식 같으면 정답 입력하고 뭐 파일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답안 전송 버튼 눌러서 답안지 전송하고 시험을 종료하는 그런 유형이 한꺼번에 응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Shift D가 단축키죠. 과목 잘 보세요. 그룹 과목 그룹 유형 배점 구분 문제 수준 문제 개수. 요거는 이제 문제를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 지금 이 문제은행에 그죠?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문제들 중에서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응시 그룹은 어떤 응시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그 묶음 있잖아요. 묶음. 그죠? 문제은행에 그 묶음 중에서 그 묶음 안에 들어있는 문제 중에서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뭐 이미지 객관식이냐 이미지 주관식이냐 구분하지 않을 거냐. 그 다음에 배점 구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다면 몇 점짜리로 할 거냐. 문제 수준 구분할 거냐 안 할 거냐. 구분한다면 몇 등급짜리 문제로만 뽑을 거냐. 또 문제 개수 몇 문제를 응시하게 할 것이냐. 이거는 바로 문제은행에 있는 그 문제들을 걸러내는 뽑아내는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테스트를 응시할 때 또는 채점할 때 이게 설정이고 나머지 요거 과목 선택 응시 그룹 문제 유형 몇 점 구분 문제 수준 문제 개수는 문제를 뽑아내는 이렇게 해놓고 설정해 놓으면 여기에 맞는 문제들이 알아서 뽑아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거죠. 랜덤으로.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